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 대관령에 있는 올림픽 소나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3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던 그때처럼 평창이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대관령 한가운데 올림픽 소나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1984년 주민들이 심었는데 지난 2011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해 IOC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유치 염원이 담긴 메시지를 달면서 올림픽 나무로 불려왔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2017년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스키점프대 인근으로 옮겨졌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8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올림픽 소나무가 제자리를 찾은 것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진짜 대관령면의 그 상징적인 나무고 그 나무가 9년 만에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굉장히 저도 기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주지만 또 마을 주민들이 염원이다 보니까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할 올림픽 플라자가 오는 10월 문을 엽니다. 모두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림픽의 감동과 역사, 평창의 자연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ICT 센터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일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7년,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대표적인 올림픽 유산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개관에 맞춰 올림픽을 개최한 또 개최할 도시들이 모두 모이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를 통해 올림픽 유산 계승 의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평화 중심이었던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은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휩쓸리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던 평창의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저출산 시대 만 49세 미만의 가임기 남녀 모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소와 정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년 만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접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1년차 부부입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 올해 5월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비교적 싼데 여자는 한 15만 원, 13만 원 이 정도면 큰 돈이니까 또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뒤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편성된 예산 4억 4,800만 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접수가 중단되면서 신청서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원 18개 시군 모든 보건소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홈페이지 접수도 일찌감치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애기 갖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느꼈는데 시도는 하겠지만 있던 서비스 없어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각 지자체는 올해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가임기 남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만 해도 지난해 400명대였던 신청자 수는 올해 1,300명대로 3배 이상 늘어 일부 신청자들은 지원금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청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예산 조기 소진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마감 이후 1년 안에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도내 시군들은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첫 방문지로 강릉을 찾았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들었고 시청 회의실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민원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이 절정인 한낮의 제방도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첫 행선지로 강릉 섬석천을 찾았습니다. 섬석천 하류는 공군 18전투 비행단 시설을 지나는데 하천폭이 좁아지며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일대 120여 가구 안전을 위해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제때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100년 쓸지 200년 쓸지 모르는데 좀 넓혀달라. 그래서 그런 주민 의견서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시청 회의실에 차려진 접수처에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 전역에서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스포빌 선원 부당 해고 사건, 정동진 독립영화제 강릉시 예산 삭감 등 다양한 고충 해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잘 지탱해오던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맥없이 끊겨져 버리는, 특히나 그리고 저희 27회를 맞이하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나 그 10년 이상 운영해온 신영극장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폭염에 대응한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조성, 어려운 지역 의료 개선 등 현장에서 바라는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됐습니다. 소상공인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예 B5 분원을 만들고 그런 의료인들을 강원도 내뿐만 아니라 그런 서울의 큰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제 서로 인력 순환도 하고 교육과 연구도 같이 하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안건을 공유하고 중요한 내용은 국정과제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8월 중순이면 국정과제는 대략적인 국정과제는 정리가 될 거고요. 민원이나 정책 제안은 다 수령을 해서 각 부처에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내일 춘천으로 이동해 강원도 일정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모두 돌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은 춘천과 양구를 방문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어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아리에서 야촌리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제409 성토 예정지를 찾아 경작지 단절 피해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최하위인 매우 미흡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의 87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재무 건전성과 물가 안정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관광공사와 광업공단은 2등급, 석탄공사는 D등급, 미흡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랜드와 국립공원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은 C등급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등급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관광공사와 광업공단의 사장과 상임감사에 경고하고 내년 평가도 최하위가 나오면 해임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속초시 신속 집행 대상액은 2,142억 원이었으며 속초시는 목표액보다 89억 원 많은 1,264억 원, 107%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분기 신속집행 평가 결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추진 현황 보고회를 통해 집행률을 올리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에 있던 시장 관사를 없애고 세종시에 관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시행에 따라 1급 관사를 폐지하고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국비 확보 업무가 집중된 세종시에 관사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종 관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소통과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선군 정선읍에 추진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준공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선 아리세움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57억 8천여만 원이 투입돼 정선읍 봉양리 일대 국민임대 70세대, 행복주택 30세대 등 100세대 규모로 조성됐고 정선읍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북평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80세대와 열양면 40세대, 임계면 70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미공급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에 고안 행복주택 150세대, 2021년 신동 공공주택 120세대가 공급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상에 포함됐다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원주 중앙근리공원 2구역 조성공사가 모두 끝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해 공원 시설공사에 약 1,14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됐고 무실동과 판부면 서곡리, 명륜동 일원에 26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잔디광장과 둘레숲길, 자연놀이터, 숲체험 데크, 공원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을 갖춰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5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이어 오는 9일에는 중학교에서 치러집니다. 도내 초중학교의 96.7%인 491곳이 참여했고 6만 1,544명이 응시해 학생 참여율은 86.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교과에 대한 학력 진단은 물론 학습 심리와 정서 영역까지 함께 진단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속초시가 올해 실향미 문화축제에서 선보였던 문화체험 투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향미 문화체험 투어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향토 문화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아바이 마을과 실향민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총 4회에 걸쳐 122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70%가 타 지역 방문객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 속초문화재단은 다양한 코스 개발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92로 전년 동월에 비해 2.4% 상승했습니다.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5월 1.9%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갔지만 곧바로 2%대 상승률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로 올라서자 정부는 휴가철 물가와 여름 배추 가격 등을 예의주시하며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외식업 종사자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과 협약해 1.5%의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는 한편 할인 쿠폰 지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주소를 둔 사업장 700곳에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착한 가격업소에는 1년에 최대 300만 원의 환경 개선비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변 정화 활동 다시 쓰줍 캠페인을 펼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